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을 개발하고 있는 iOS 개발자 에이든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스위프트 레이아웃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UI킷과 스위프트 UI, 앱을 개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OS 최소 버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는 스위프트 UI보다 UI킷을 사용해 앱을 개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UI킷으로 화면을 개발할 때면 항상 아쉬운 점들이 남곤 합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보드나 XIB 같은 인터페이스 빌더를 사용한 개발은 직관적인 개발은 가능하지만 유지 보수가 어렵고 여러 명이 함께 개발을 진행하며 컨플릭이 발생했을 때는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드로 화면을 개발하는 것은 개발에 많은 자유도를 주지만 네이티브 API는 명령형 코드로 구성되어 코드만으로는 화면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직관적인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또 다양한 화면 구성으로 분기 처리가 필요할 때는 코드의 파편화가 심해지곤 합니다. 이런 아쉬운 점들을 해결하며 UIKit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 스위프트 UI 같이 쓰기 쉬우며 가독성이 높은 선언적인 구문의 코드로 UIKit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스위프트 레이아웃이란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스위프트 레이아웃은 UIKit의 Add Subview나 NS Layer Constraint 같은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API를 랩핑하여 선언적인 구문으로 UIKit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추가적인 설명보단 바로 스위프트 레이아웃을 코드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최애사의 카페 메뉴인 밀크 아이스크림을 간편히 주문할 수 있는 앱을 예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 복잡하지 않은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위프트 레이아웃을 소개하기 위해 뷰 계층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최상위 뷰가 있고 그 아래로 썸네일 이미지 뷰 그리고 컨텐츠 뷰가 있습니다. 또 컨텐츠 뷰는 그 하위에 타이틀 레이블과 디스크리션 레이블 그리고 주문 버튼을 담고 있는 커스텀 바텀 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 구조를 가진 화면을 스위프트 레이아웃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드와 뷰의 계층 구조가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스위프트 레이아웃에서는 서브레이어 메소드를 이용해 뷰의 계층 구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브레이어 메소드의 클로즈 안에 UI 뷰를 나열하는 것만으로 그 하위 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면을 작성하기 위해선 단순히 뷰의 계층 구조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UI킷에서는 오토 레이아웃을 위한 레이어 컨스트레인트를 잘 적용해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스위프트 레이아웃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앵커스 메소드를 이용해 레이어 컨스트레인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뷰의 계층 구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썸네일 이미지 뷰의 탑을 슈퍼 뷰의 탑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컨스턴트를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특정한 뷰를 명시하여 제약 조건을 작성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세이프 에리아 같은 레이어 가이드와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모두 명시하여 작성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같은 계층에 있는 컨텐츠 뷰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제의 화면을 완성하기 위해 꽤 많은 제약 조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상에서 뷰의 계층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각 뷰의 앵커스 메소드에 제약 조건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독특한 점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캡이란 메소드를 이용해 뷰에 모자를 씌운 것처럼 리딩, 탑, 트레일링 애트리뷰트에 대해 한 번에 제약 조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캡과 마찬가지로 슈 메소드를 이용해 그 이름처럼 뷰에 신발을 신긴 것과 같이 리딩, 바텀, 트레일링 애트리뷰트에 대해 한 번에 제약 조건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프트 레이아웃에서는 여러 개의 제약 조건을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는 여러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트리뷰트만 적용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스위프트 레이아웃에서 뷰의 계층 구조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수가 필요 없는 상황인 equal to 슈퍼 메소드로 제약 조건을 작성하는 상황에 한해서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며 좀 더 깔끔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화면에 대한 레이아웃을 선언적인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레이아웃을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화면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는 스위프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의 정의와 활성화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된 레이아웃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려면 레이아웃을 활성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좀 전에 작성했던 레이아웃을 뷰 컨트롤러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뷰 디드로드 같은 적절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레이아웃을 활성화하면 되는데요. 먼저 레이아웃의 파이널 액티브 메소드를 사용해 레이아웃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 액티브는 변화가 없는 정적인 화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 메소드인데요. 레이아웃을 활성화하고 더 이상의 추적 관리를 하지 않는 메소드입니다. 또 다른 활성화 방법으론 레이아웃에 액티브 메소드가 있습니다. 액티브 메소드는 파이널 액티브처럼 레이아웃을 활성화하며 추가적으로 액티베이션이라는 객체를 반환하는데요. 액티베이션은 스위프트 레이아웃으로 적용된 뷰의 계층 구조와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로 추후 레이아웃이 변경되어 화면의 갱신이 필요할 때 액티베이션을 레이아웃의 업데이트 메소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메소드는 전달받은 액티베이션을 활용하여 내부적으로 이미 적용된 레이아웃과 새롭게 적용된 레이아웃의 차이를 파악하여 부분적으로 화면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액티베이션의 활용 방법으로 디액티베이트 메소드를 사용하여 활성화된 레이아웃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액티베이션이 메모리에서 해제될 때 레이아웃은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므로 레이아웃이 화면에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액티베이션의 레퍼런스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브 레이아웃 메소드를 이용해 뷰의 계층 구조의 작성, 그리고 앵커스 메소드를 이용해 오토 레이아웃을 위한 제약 조건의 작성 방법,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된 레이아웃을 활성화하여 실제 화면에 표현하는 방법까지 스위프트 레이아웃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스위프트 레이아웃은 모델이나 상태값의 변화에 따라 화면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법 또한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함께 스위프트 레이아웃을 개발하고 이번 세션에도 함께 하게 된 제이가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든과 함께 톡과 스위프트 레이아웃을 개발하고 있는 제이입니다. 먼저 에이든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밀크 아이스크림 주문 메뉴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토핑 메뉴인데요. 스위프트 레이아웃을 활용한 토핑 메뉴의 구현을 살펴보고 더 다양한 라이브러리의 활용법을 알아보면서 동시에 에이든을 위해 더 맛있는 밀크 아이스크림을 주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보겠습니다. 화면 하단의 바텀 뷰에는 보시는 것처럼 토핑 선택 메뉴가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측의 화살표를 터치하면 내부 상태값이 변경되면서 토핑 아이템 추가 메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값에 대한 화면 구성 변경도 스위프트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토핑 메뉴를 포함한 바텀 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한 레이아웃입니다. 여기서 isShow 토핑이라는 상태값이 세 곳에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UI뷰의 익스텐션 함수인 config 메소드는 레이아웃 안에서 뷰 프로퍼티의 값을 다룰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show 토핑 버튼의 config 메소드에서는 레이아웃이 업데이트 될 때 isShow 토핑의 값에 따라 이미지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if, switch case, for문 등의 제어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상태에 따른 레이아웃 변경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에서는 isShow 토핑의 값이 true일 때만 토핑 추가 아이템 리스트인 토핑 스택 뷰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또 오더 버튼의 경우와 같이 오토 레이아웃 제약 조건을 정의하는 경우에도 제어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레이아웃은 화면의 하단에 위치한 커스텀 바텀 뷰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에서 지금까지 구성한 레이아웃을 활성화하기 위해 레이아웃의 액티브 메소드를 이용해 레이아웃을 활성화하고 액티베이션을 저장합니다. 이후 didset과 같은 프로퍼티 옵저버를 이용해 상태값이 변경될 때마다 저장한 액티베이션과 업데이트 메소드를 이용해 레이아웃을 업데이트하고 변경된 부분을 화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스위프트 레이아웃을 이용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화면을 간단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레이아웃의 작성을 돕고 레이아웃의 활성화와 업데이트를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터블이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레이아웃터블은 액티베이션을 저장하기 위한 스토어드 프로퍼티와 레이아웃을 반환하는 리드 옹리 프로퍼티를 요구하는 간단한 프로토콜입니다. 이렇게 레이아웃터블을 채택하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레이아웃터블의 업데이트 레이아웃 메소드 하나로 활성화와 업데이트를 모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액티브 메소드를 업데이트 레이아웃 메소드로 변경 가능하며 추가적인 작업 없이 간단히 업데이트 메소드도 업데이트 레이아웃 메소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장점으론 프로퍼티 래퍼인 레이아웃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이아웃 프로퍼티는 레이아웃 탭을 구현한 객체 내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퍼티 래퍼로 해당 프로퍼티가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레이아웃을 업데이트해 주기 때문에 상태값의 변경만으로도 화면을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애니메이터블 레이아웃 프로퍼티를 이용한다면 상태값의 변경에 따라 레이아웃을 이런 간단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어문을 이용한 다양한 레이아웃 표현, 그리고 레이아웃 터블을 이용해 간결하고 좀 더 일관성 있게 스위프트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상태값에 따라 자동으로 레이아웃의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해주는 레이아웃 프로퍼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스위프트 레이아웃은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던 UIKit을 활용하여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을 갖춘 라이브러리는 아니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꾸준히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기에 이런 모습을 가진 유용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러리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 스위프트 레이아웃을 개발하며 개발자로서 의미 있었던 경험도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만들면서 무엇을 만들지는 시작부터 정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는 서로 관점이 다른 경우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대화 논의를 했고 그 결과 이 세 가지 방향성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개발자에게 간결한 API를 제공하는 동시에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 코드의 간결함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라이브러리의 사용성과 유지 보수성을 높이고 의도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한 버그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체계가 아닌 기존 네이티브 API를 랩핑하는 방법을 택해 기존 사용성은 최대한 유지하며 UIKit 개발에 새로운 문법을 제공하려고 했고 오토 레이아웃을 작성하는 과정 또한 기존과 유사한 네이밍과 구성으로 새롭게 배워야 하는 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라이브러리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는 그 자체의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라이브러리를 다른 프로젝트에 포함하여 함께 사용할 때도 그 안정성이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프로젝트에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넣지 않고 사용자의 의도를 방해하지 않는 것은 라이브러리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어소시에이티드 오브젝트나 스위질링을 이용한 몇몇 기능은 처음부터 제외했으며 사용자의 의도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덜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라이브러리를 위한 저희의 생각을 냄새 없는 코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방향성을 충분히 라이브러리에 반영하고 안정적이며 유용한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 저에게 효과적이었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테스트와 리팩토링입니다. 풍부하고 잘 작성된 테스트는 안정적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으며 저희는 90개가 넘는 테스트 케이스, 심지어 메인 코드보다 많은 양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여 85% 이상의 테스트 커버리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테스트에 쏟은 노력으로 리피토링의 과정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다면 효율적인 라이브러리와 더 나은 기능을 위해서 언제든 과감하게 리피토링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테스트는 라이브러리 외부 인터페이스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풀 리퀘스트입니다. 개발된 기능을 머지하기 위해서는 풀 리퀘스트를 통한 리뷰를 필수적으로 진행했고 앞서 언급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머지가 가능하도록 해 항상 검증된 코드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PR을 작성할 때만큼은 영어로 작성한 룰을 적용해 리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어로 작성하다 보니 부가적인 상황과 배경보다는 코드 그 자체에 집중하여 논의를 할 수 있었고 영어로만 작성되어 다소 내용이 부족할 수 있는 PR은 단순히 코드 리뷰만을 위한 것이 아닌 더 많은 대화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지는 다리의 역할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희는 라이브러리 개발에 함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작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은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저희가 생각한 방향성을 충분히 반영하며 유용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스위프트 레이아웃과 이번 세션에서 활용된 예제 코드의 전문을 보고 계신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라이브러리 개발에서 발표까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팀 동료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끊임없는 발전으로 더욱 유용한 라이브러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